자, 우리가 수학 2에서 이미 부정적분 개념을 배웠단 말이야. 부정적분이 뭐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 미분의 거꾸로, 즉 미분의 역연산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거죠. fx를 자, 적분 변수 x에 대해서 적분하시오. 그러면 얘를 적분하는 함수 나오고요. 그리고 적분 상수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무수히 많잖아. 무수히 많아. 정할 수가 없네. 무수히 많다. 정할 수 없다. 네. 무수히 많다라는 뜻에서 부정적분이고요. 뭐 이미 다 배웠던 거니까 이거고요. 당연히 이거요. 적분에 나온 얘를 미분해서 얘가 나오면 됩니다. 이 fx가 나오면 되고요. 이 fx를 적분해서 이걸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적분은 뭐냐? 구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 얘는 지금 부정적분하면 식이 나오는 거였죠. 자,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이 뒤에서 나오는 어떤 a서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하세요. 이거는 값이었어요. 숫자. 자, 라지 fx 플러스 c인데 어차피 우린 b 넣고 a 넣고 빼면 c 없어지니까 c는 쓸 필요가 없었었고요. 그쵸? 그때는 전분산수 없이 그냥 이렇게 넣어주고 라지 fb 빼기 라지 fa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가 수학 2에서 배웠던 과정이었다라는 거. 이제는 무슨 차이냐면 저 fx 자리에 이제 다항함수가 아니라 초월함수들을 넣어보겠다는 건데 그럼 fx의 자리에 지금 넣어보려고 하는 함수를 아까 일주에서 한번 따서 로다 3지 이 순서는 요 뒤에 나와요.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순서대로 외우는지. 로그함수, 다항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저기다 넣었을 때 적분을 한번 기억을 해보자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2번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2번 y는 x의 n승 이거의 부정적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근데 거기 교재 보시면 노란색 박스로 외우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제가 거기다가 훨씬 더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너무 조금밖에 안 나와 있어서 사실 필수로 외워야 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몇 개 더 쓸 겁니다. 거기 옆에다가 특히나 삼각함수 부정적분 옆에다가 거의 6개 나와 있잖아요. 12개 쓸 예정입니다. 12개. 그래서 옆에 6개를 더 쓸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외우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거기 나와 있는 것부터 보자. 1번 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게 n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 따로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봐봐요. 여기 x의 n승이라는 걸 한번 적분해봐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항함수지 뭐. x의 n승.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대로 한 차수 올리고 올린 차수의 역수를 앞에 곱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네. 이거야. 근데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게 음수일 때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x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해봐. x 세제곱분의 1인 거지. 그럼 이거 적분해봐. 그러면 그냥 한 차수 올리고요. 올렸죠? 올린 차수 역수 곱하시면 돼요. 여기서 플러스 c는 그냥 부정적분이면 붙이시면 됩니다. 그렇죠? 똑같다. 차이가 없네. 인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데 이 x의 마이너스 1승이면 여기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한 차수 올리면 x의 0승이고요. 올린 차수 역수? 0의 역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다 되는데 x의 마이너스 1승은 안 된다는 얘기고요. x의 마이너스 1승은 뭐냐? x분의 1인 거죠. x분의 1은 따로 기억해 달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뭔가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됐었거든. 뭘 미분하면 x분의 1이었죠? 그쵸? ln이었는데 ln x여도 되고 ln 절대값이어도 되고. 그쵸? 그러면 절대값을 붙여주는 게 원칙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절대값 사라지는 거였죠? 그래서 ln 절대값 x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요? 그쵸? x분의 1 적분하세요. 그러면 ln 절대값 x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됐네. 그럼 이것만 알면 안 되고 자 여기다 추가를 좀 해보려고요. 추가를. 그럼 세 번째 뭐냐? 여기 x의 n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써볼까 해. ax 플러스 b의 n승 이렇게. 이게 뭐예요? 그러면 합성함수. 합성함수인데 속함수가 x자리에 ax 플러스 1차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속함수 이거 합성함수의 적분이라는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속함수가 1차식일 때만 빨리 할 수 있고요. 속함수가 1차식이 아니라 뭐 2차식, 3차식 이렇게 들어가면 요 뒤쪽에서 배우는 치환적분 법이라는 따로 방법을 이용하셔야만 풀려요. 그러니까 바로는 안 돼요. 바로는 속함수가 몇 차일 때? 1차식일 때만 바로 가능합니다. 바로.
그럼 결국은 이쪽에 있는 식을 미분하면 이게 되는 거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제 적분한다고 생각하면 차수 하나를 올리죠. 올린 차수 역수를 곱해요.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얘를 미분한다고 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여기 곱하기인데. 자, 속함수 미분하면 A죠. A. 그거의 역수죠. 그래서 우선 흔히 말하기를 여기까지가 겉적분, 여기까지를 속적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그건 그냥 말로 하는 거고요. 겉적분 이런 거 그냥 적분한 거고 속적분이 뭐냐? 그러면 속미분한 거에 역수를 곱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럼 실제로 이거를 한번 미분해 볼까? 말이 되나? 이 미분한다고 생각해봐. 이 미분하면 m 플러스 1 딱 없어지지? 그러면서 이거 n승으로 딱 바뀌는데 속미분하면 a가 탁 나오잖아. a를 옆에서 곱하지? 그건 이거 사라져가지고 얘가 되는 거야. 실제로 요거를 미분해 보시면 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속함수가 1차식일 때는 바로바로 적분이 가능하다. 뭐? 그 1차식을 미분한 거에 역수를 옆에 곱해준다. 그거를 따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서 적어볼게요. 어디요? A가 1이면 그냥 이게 1이겠죠, 뭐. 1차식. 어떤 거? 여기가? 그러니까 A가 1인 거야. A가 1이요? 아니요. A는 상관없어요. 뭐 3x 플러스 4여도 되고요. 이 차수가 1차 여기. x 1차. x 제곱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럴 때만 되는 거야. 그럴 때만.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이거는 그냥 한 1번 공식으로 쓰면 돼. 이거 봐봐. 루트 x를 적분해봐. 그러면 루트 x가 x의 몇 승인데? 2분의 1승이거든? 2분의 1승 그냥 적분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2분의 1에서 한 차수 올리면 1만큼 더 해봐. 2분의 3이잖아. 그럼 이거에 역수 곱하는 걸 3분의 2 이거야 그냥. 얘가 답이야. 이거 1번 그냥 공식 쓴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걸 좀 간단히 해보려고. x의 2분의 3승이라는 게 뭐지? 얘들아, x의 2분의 3승이라는 게 x의 1승 곱하기 x의 2분의 1승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 괜찮나요? 쪼갤 수 있죠? 2분의 3이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쪼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게 뭐야? 3분의 2에 x에 얘가 루트 x죠. 이 형태로 많이 써요. 2분의 3승이라도 쓰지만 x 루트 x가 2분의 3승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외웁니다. 왜? 너무 자주 나오니까. 너무 자주 나온 거는 이렇게 하는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루트는 적분하면 뭐야? 3분의 x 루트 x 3분의 x 루트 x 루트 적분하면 3분의 x 루트 x다. 이건 기억을 해주셔야 돼. 이렇게 된다. 이거 외우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 노란색 된 거. 얘 외에 추가적으로 쓴 거야. 이렇게. 자,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여기 쓸게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죠, 뭐. 뭐냐? 그럼 자, 분수인데요, 분수. 봐봐. 오, 씨, 얘도 분수인데요. 그래 봐. 분수인데, ln 절대값 분모. ln 절대값 분모. 이건데, 봐봐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분자에도 식이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보이시나요? 분모에도 식이 있고 분자에도 식이 있는데 분자식이 뭐냐? 분모를 미분한 식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 그러면 얘는 뭐예요? 결과가 그럼 L의 절대값 분모 이겁니다. 실제로 얘를 미분해 볼래? 그럼 fx 분의 속미분한 거 f' 이렇게 되지. 이제 거꾸로도 해야 돼. 어떤 분수식이 나왔어. 분수식 적분해. 그랬는데 뭐 분모 미분한 게 분자에 있으면 그러면 ln 절대값 분모, ln 절대값 분모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 절대값 꼭 있어야 돼요? 네네. 절대값을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볼까?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식 보는 순간 뭐야? 분모 미분한 게 분자에 있니? 맞아? 그럼 이거 뭐라고 쓴다고? ln 절대값 분모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x제곱 플러스 1은 사실은 양수 아니야 늘? 그럼 여기서는 절대값 생략해도 돼. 이해가나?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을 때도 되고 없을 때도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죠. 그쵸? 근데 적분했을 때를 더 일반적으로 쓰려면 절대값을 붙이는 게 맞아. 붙이는 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뭐냐? 다항함수 하는 거예요. 로다함수 중에 다항함수 하는 거. 다항함수라는 게 진짜 3차함수, 4차함수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분수함수 그리고 요 루트에 있는 무리함수 이런 걸 다 통칭해서 x의 몇 승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냥 여기 미적분은 다항함수꼴로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는 외워주세요. 지금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로다삼수 중에서 그 다음에 지수함수 거기 나와 있을 거야. 지수함수 3번에 지수함수를 적분해보자 이 얘기야. 거기 첫 번째 뭐 기본꼴 나와 있겠죠? 2의 x승 여기 뭐 얘는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얘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죠? 그럼 적분해도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2의 x승 거기 나와 있는 게 1번이 그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a의 x승 이렇게 나와 있어. 미치 2가 아니고 a야. 그럼 어떻게 되냐? a의 x승 그대로 쓰고요. 얘 미분할 때는 옆에 lna가 곱해졌던 거 기억나나요? 그쵸? 근데 이제 반대로 lna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를 미분하면 자기 자신의 옆에 lna 곱하면 lna를 사라져서 얘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봐. 이 AX승을 미분할 땐 옆에 LNA를 곱하고 적분할 때는 LNA로 나누고 이렇게 같이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미분 적분을 같이 기억해야 되니까 이제 이거. 그럼 이제 3번이랑 하나만 더 써볼게. 그럼 예를 들어서 요게 이렇게 1차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합성함수지. 합성함수인데 속함수가 1차식일 때는 아까 바로 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럼 한번 해보자. 얘는 뭐예요? 그러면 겉적분하듯이 그냥 적분해요. 그러면 원래 넌 자기 자신이잖아. 거기에 너는 LNA로 나누는 거였지. 여기까지. 그런데 속미분하면 얼마? B. 그거에 역수를 곱한다. 이겁니다. 이해가나요? 이거야. 그래서 실제로 얘를 미분해 보시면 얘가 됩니다. 뭐 물론 C는 붙이는 거죠. 적분상수니까 이렇게. 괜찮나요? 속함수가 1차식일 때는 바로바로 좀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뭐 했냐? 지수함수 했다. 지수함수. 이제 4번으로 가서 삼각함수를 할 텐데 삼각함수하고 나면 로그함수가 없을 거예요. 로그함수는 바로 적분이 안 되고요. 적분법이라고 뒤에 또 배워야 부분적분법이라고 배워야 다시 또 공식으로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거니까. 네네. 여기다. 그냥 분자 옆에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게 분자에 곱하는 거죠. 근데 뭐 그냥 옆에 곱하면 되죠. 옆에. 적분하고 그 옆에 곱하는 거. 이게 속적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속적분이라는 게 그냥 속미분한 거의 역수. 속적분이라는 용어는 없어 사실. 근데 보통 이제 속미분한 거에 역수를 곱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1차식 미분한 거에 역수를 곱한다.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이제 얘가 되는 거니까. 요거야. 자, 이제 삼각함수가 외울 게 좀 많다. 삼각함수 좀 외워보자 같이. 그래서 이것도 지울게. 삼각함수. 자, 삼각함수. 거기 6번까지 써 있잖아. 근데 더 추가로 알아야 돼. 추가로. 이게 4번인가? 1, 3, 4번. 삼각함수. 그러니까 1번으로 sin x 적분하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걸 뭐라 나와 있니? sin x 적분하면 뭐래? 마이너스 코사인. 자, 왜? 마이너스 코사인 미분해봐. 사인 맞잖아. 그치? 그럼 자, 이제는 두 개를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그동안 사인을 계속 미분만 해봤단 말이야. 사인 미분하면 뭐였어? 사인 미분하면 뭐죠? 코사인. 근데 이제 적분하면 마코예요. 부호가. 오케이? 부호를 조심하셔야 돼.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인데 적분하는 순간 마코입니다. 마코. 적분하면 마이너스가 생겨요. 마코야. 그래서 그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자, 코사인 x. 코사인 x 적분하면 뭐다? 사인 x야. 자, 생각해 보세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그래서 코사인은 미분하면 뭐예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었는데 적분하면 그냥 사인이야. 그러니까 부호가 다르지. 그래서 미분하고 적분할 때 이거는 부호를 주의하셔야 돼. 거의 다 부호 때문에 틀려버리거든. 그래서 이거는 1, 2번은 좀 부호를 조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 묶어서 기억하시면, 둘씩 묶어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거기 나와 있는 거야.
6개의 기본꼴이라고 하는데 기본꼴. 지금 기본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 써 있는 거 다 기본꼴이에요. 기본꼴은 뭐냐? 당연히 우리가 미분 쪽에서 기본꼴 배웠던 걸 거꾸로 지금 외우고 있는 거니까 지금 얘가 탄젠트거든요. 여러분 탄젠트를 미분하면 뭐였냐면 시컨트 제곱이었잖아. 이제 시컨트 제곱을 적분하면 탄젠트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 관계를 외워야 되는 거야. 시컨트 제곱이 기본꼴이고 시컨트 제곱을 적분하면 탄젠트다. 익숙해져야 돼 이제. 시컨트 제곱을 적분하면 탄젠트다. 이렇게요. 그럼 얘만 이 3번만 외우면 사실 4번은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건데 뭐 그냥 꼴이 똑같아. 시컨트 제곱이거든요. 그럼 얘는 코탄젠트가 될 텐데 여기 마이너스가 생겨. 왜냐면 코탄젠트 미분할 때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어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미분할 때 C로 시작하는 거는 마이너스가 생겨라는 게 여기서 통용되는데 얘 때문에 안 돼요. 이게. 그게. 미분에서는 C로 시작하는 것들은 전부 다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생겼었거든요. 적분해서 얘만 좀 예외입니다. 얘만 바로 사인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또 여기서도 마이너스가 생겨요. 외울 때 이렇게 두 개 묶어서 같이 외워주세요. 자, 그럼 5번째. 또 기본꼴로 나와 있는 게 시에카마켓한 거. 시에카마켓한 거, 시컨트 탄젠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시컨트를 미분할 때 이 뒤에 시컨트 탄젠트 됐던 거 기억나나요? 괜찮아요? 그때 시컨트 미분하면 뭐야? 탄젠트가 옆에 곱해져요. 적분하면 탄젠트가 사라져요. 입니다. 그래서 사라진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기본꼴에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시컨트 탄젠트가 우리한테 기본꼴로 존재한다. 라는 걸 기억하시죠. 그럼 얘를 외운다면 같이 짝꿍 뭐 당연히 코시컨트 코탄젠트 이걸 적분하면 뭐가 되냐? 그러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가 됩니다. 코시컨트 미분할 때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였거든요. 이제는 코탄젠트가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C로 시작하는 것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얘가 부호 조심해야지. 코사인은 적분하면 사인 되는 거 계속 부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본꼴이에요. 그럼 봐봐. 기본꼴에 뭐가 있는지를 우선 외워. 우선 결과도 외워야 되지만 누가 있는지를 외우는 거야. 자, 기본꼴 6개가 뭐야? 그러면 사인이요, 코사인이요, 시컨트 제곱이요, 코시컨트 제곱이요. 얘네들이 기본꼴로 있다는 걸 잘 외우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계속 눈으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시컨트 탄젠트야, 코시컨트 코탄젠트야. 이렇게 6개가 기본꼴입니다. 기본꼴. 기본 형태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형태를 이렇게 6개가 존재한다는 걸 외우셔야 돼요. 자, 이제 7번부터 12번까지 갑니다. 이제 이거를 응용하는 거예요. 응용 가볼게. 응용. 여기다 적으셔야 돼. 이제 거기다 12번까지. 외우셔야 돼. 자, 탄젠트는 뭡니까? 이거예요. 탄젠트는 뭡니까? 탄젠트 적분하면 뭡니까? 왠지 이게 기본꼴에 있을 것 같지만 기본꼴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탄젠트는 뭐라고 기억하시냐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응용꼴들은 사실은 방법을 기억하시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 많이 풀다 보면 결과는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지. 막 외우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방법을 좀 기억하세요. 과정을 좀 기억해달라는 얘기. 그럼 코사인보다 사인이잖아. 분수다. 그러면 아까 기억해야 돼.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으면 너무 좋다. 코사인 미분한 뭐죠? 마사인이어서 저는 여기다 마사인 만들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려고요. 상관없죠. 그럼 자, 분모 미분한 게 분자에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썼냐면 ln 절대값 분모. 입니다. 앞에 마이너스 있고요. 이거야. 실제 얘를 미분해 보시면 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탄젠트는 코분의 마사에 만들고 마이너스 ln 절대값 분모 이게 떠오르면 돼. 마이너스. 그런데 많이 풀다 보면 이게 외워져요. 그러니까 저도 막 무조건 외우려고 하진 않고요. 저도 이제 계산할 때 그냥 쓱 보고 코분의 안에 꼴 맞춰줘. 이걸 그냥 1, 2초 안에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하는 거죠. 그냥. 마이너스 ln 절대값 분모 이렇게 됐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얘가 좀 어렵습니다. 시컨트요. 시컨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처음 보면 사실은 좀 알기 어렵고요. 과정은 뭐냐면 분모 분자에다가 제가 뭘 곱할게요. 시컨트 더하기 탄젠트를 분모에 곱했습니다. 분모 1인데 제 마음대로 곱했어요. 그럼 분자에도 곱해야죠. 여기다 시컨트 곱하면 시컨트 제곱 되겠죠?
여기다 시컨트 곱하면 시컨트 탄젠트 이렇게 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멀쩡히 있는 애를. 왜? 분모를 탄젠트 미분하면 뭐야? 시컨트 제곱이야.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 그 분모 미분한 게 분자로 만든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ln 절대값 분모. 이겁니다. 괜찮나요? 보통은 어차피 얘를 곱한다는 걸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 이 과정은 그냥 기억하시고 보통 그냥 생으로 외우는 게 낫죠. 이런 것 때문에 시컨트 더하기 탄젠트 ln 절대값 시컨트 더하기 탄젠트. 어차피 이거 분모에 곱하는 얘를 갖다가 ln 절대값 분모 쓸 거니까 요 식을 어차피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나요? 그럼 이거 짝꿍 코시컨트 적분해볼까? 똑같아. 분모에 뭐 곱할 거냐? 코시컨트 더하기 코탄젠트를 곱하려고요. 이렇게. 그럼 얘에다 코시컨트 곱하니까 코시컨트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에다 곱하니까 코시컨트 코탄젠트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분모 미분한 게 분자 있었으면 좋겠는데 코시컨트 미분하면 여기 있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여야 돼요. 마이너스. 얘들 코탄젠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니까 아이씨 마이너스 붙어야 되네. 그럼 나 앞에 마이너스 다시. 괜찮나요? 분모 미분한 게 분자에 지금 있는 상태니까요. 마이너스 앞에 있는 거고요. ln 절대값 분모.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분모 자리에 들어가는 거, 분모 분자에 곱했던 이 얘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코시컨트 더하기 코탄젠트, 코시컨트. 근데 여기 마이너스 생기죠? 근데 뭐 C로 시작하는 애들은 다 마이너스 생기기 때문에 부호에서 뭐 헷갈릴 일은 별로 없고요. 코사인만 부호 조심하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외워야 돼, 뭐. 외워야 돼. 이렇게. 지금 제가 응용꼴들을 지금 몇 개 썼죠? 그쵸? 그래서 우선은 얘. 탄젠트는 잘 나옵니다. 실제로 얘는 잘 나와요. 좀 당연히 1번부터 6번까지는 기본 콜이니까 잘 나오겠죠. 1번부터 6번까지는 더 언급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당연히 잘 나오는 거고요. 물론 출제 빈도로 따지면 거의 1, 2번이 압도적이죠. 1, 2번이 압도적이에요. 오케이? 3, 4, 5, 6 당연히 중요하죠. 굳이 언급할 필요 없는 거고 7번 자주 나오고요. 8번, 9번은 자주 안 나옵니다. 근데 뜨면 갑자기 훅 나와요. 그럼 되게 당황스럽다. 그래서 R은 2시라고 적어놓은 거. 그래서 자주 나오진 않기 때문에 아주 자주 볼 일은 없어요. 내신에서는 생각보다 좀 내더라고. 근데 모의고사에 생각보다 볼 일이 없어. 모의고사에서는. 오케이? 근데 R는 두셔라. R는 두셔라. 그 다음에 10번이요. 10번. 자. 사인이 기본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인 제곱은 어떻게 처리할까? 사인 제곱을 적분하는 것도 종종 잘 나옵니다. 얘도요. 얘도 생각보다는 잘 나와. 1마코 제곱을 바꿔봐야 소용없어요. 또 제곱이니까. 그럼 어떤 애들은 이런 얘기 할 거야. 선생님 이거 제곱이고 속함수가 사인이니까 합성함수 적분하듯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합성함수 적분은 적분법이 따로 있어. 합성함수는 뭐? 아까처럼 1차식이 속함수일 때만 빨리 할 수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전부 다 적분법을 이용하셔야지 바로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빨리 적분하는 방법 그런 거 없어요. 뒤에서 배워야 돼. 적분법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제곱을 없애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 합성함수는 제곱을 없애야 돼. 근데 제곱 없애는 공식이 있었거든. 반각 공식. 오케이. 뭐였죠? 2분의 1마코. 기억하셔야 돼요. 2분의 1마코에 제곱 없앨 때 각의 2배. x의 2배 이렇게. 됐나요? 이 방법을 기억하세요. 저도 결과는 안 외우거든요. 이렇게 변형한다. 반각 공식 써서 제곱 없애는 공식으로 풀어낸다를 아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결과보다는. 근데 결과까지 써볼게 그냥. 결과 써볼까? 2분의 2를 적분해봐. 그럼 뭐야? 2분의 1 x 해놨나요? 됐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은 있고요.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고 코사인 적분하면 뭐죠? 아까 했어요. 코사인 적분하면 뭐야? 사인이야 사인. 근데 너 속함수인데 1차네. 그럼 요 속함수 미분한 거에 2죠 2. 그거 역수니까 2분의 1 앞에 곱하는 건데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 썼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됐나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는 거는 뭐? 그냥 얘를 이렇게 변형한다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지. 결과를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그때 다 하시면 돼요, 결과는. 자, 11번 마찬가지. 그럼 코사인 제곱은 어떻게 해요? 역시나 제곱을 없앤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제곱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뿔코, 반각 공식 알죠? 2분의 1 뿔코에 요 x의 2배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럼 적분해봐요. 2분의 1 적분하니까 뭐야? 2분의 1 x 됐죠?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이고요. 속함수 있으니까 속미분하면 2, 그거 역수 2분의 1 곱하는 거니까 여기가 4분의 1이야.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자, 마지막이요. 역시나 얘도 그냥 결과를 외우지 마시고요. 얘를 이렇게 변형한다는 걸 외우십시오. 된 거죠? 뭐 얘는 시컨트 이렇게 나오면 분모를 왜 기억하죠? 분모. 요걸 그냥 통째로 그냥 기억하시는 게 맞고요. 코시컨트 그러면 분모에 뭔가를 곱했었죠? 그 분모 곱하는 거를 기억하시는데 마이너스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탄젠트 제곱인데 얘가 생각보다 잘 나와요. 탄젠트는 제곱을 없애는 공식이 없어. 대신 하나 공식이 떠오르는 게 있는데 어떤 게 떠올라요? 그러면 우리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뭐하고 똑같지? 그치? 시컨트 제곱. 이거와 똑같다. 이게 왜요? 우리 탄젠트 제곱을 시컨트 제곱을 탄젠트 제곱으로 왔다 갔다 배울 수 있다. 왔다 갔다 변형할 수 있다. 근데 기본꼴에 시컨트 제곱이 있거든요. 기본꼴에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컨트 제곱을. 탄젠트 제곱 그러면 탄젠트 제곱이 뭐와 똑같다? 1 이항하니까 이걸 바로 그냥 시컨트 제곱 빼기 1로 바꾸실 수 있냐가 중요한 거야. 네, 시컨트 제곱의 공식이 있으니까. 시컨트 제곱 적분하면 뭐? 탄젠트 x. 마이너스 1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래서 요 결과를 외우실 게 아니고요. 당연히 얘를 요렇게 바꾸는 게 중요한 거다. 바꿀 생각하는 게. 오케이? 그래서 12개의 공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암기 늪에 빠졌어. 암기 늪. 이게 너무 익숙해진 다음에는 결국에는 어차피 미적분은 수트하고 똑같아. 도함수의 활용, 정적분의 활용. 이 활용 쪽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건데 당연히 계산 문제는 3점짜리로 깔고 가는 거야. 이런 거 다 계산 문제야. 계산이 잘 되는 상태에서 이걸 미분하고 적분하고 뭐 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해석해서 푸는 거죠. 그건 이제 학기 중에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들이고 우선 이게 익숙해져야지 뭐. 처음 배울 때는 워낙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이걸 좀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가 중요하다.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 체크도 풀어본다. 같이 보겠다. 165쪽이요. 많이 풀다 보면 외워져요. 기억 안 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책 뒤져보시고 이거였지 이러면서 다시 또 외우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계속. 인데 지금 우리가 다룬 함수가 이제 4종류인 거죠. 4종류. 로다 삼지. 이게 다음 시간에 이제 부분적분 배우고 나면 이게 왜 순서대로 로다 삼지라고 외우는지가 나와요. 이제. 그래서 로그 함수, 다항 함수, 성악 함수, 지수 함수 이렇게 4개의 초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부정적분 공식을 외우는 건데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 다항 함수. 여기서 말하는 다항 함수라는 거는 분수 함수, 분수꼴의 함수, 여기 무리수, 루트가 들어있는 무리 함수까지 포함한 개념이었어. 그지? 그러면 이제 분수꼴의 함수가 딱 등장했다고 생각해보라. 분수꼴. 그럼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였냐면 항상 분수꼴일 때는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나? 이거부터 습관적으로 이게 제일 우선 확인해야 될 일이야.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나? 그럼 있어. 그러면 뭐 간단하게 ln 절대값 분모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를 미분하면 얘니까. 그래서 ln 절대값 분모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얘였죠. 간단하게 보자면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네. 그렇죠? 그래서 ln 절대값 x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뭐 이거 외에 다른 식들도 이렇게 쓰시면 되죠. 뭐 적분상수 붙이면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조금 더 복잡해진다고 해도 x제곱 플러스 2x 뭐 이렇게 나왔어. 근데 2x 플러스 2 뭐 이렇게 나와서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네. 그게 확인이 되려면 ln 절대값 분모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이런 거 이렇게 쓰면 된다. 근데 혹시라도 분모를 미분했을 때 분자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분수꼴의 함수인데 이렇게야. 분모 미분한 게 분자에 없네? 그러면 이제서야 이제 다항함수꼴처럼 만들어 봐라. x의 마이너스 2승으로 만들어 보고 그때는 이제 얘를 한 차수 올리면서요. 올린 차수에 역수를 곱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접근하면 된다. 이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실제 이제 루트가 있는 것도 크게 상관이 없다. 루트가 있는 것도 이거 x의 2분의 1승으로 바꾼 다음에 한 차수 올리고 올린 차수에 역수 곱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건 좀 외우자고 했죠? 루트는 너무 잘 나오니까. 이거 뭐야 이거? 3분의 2 x 루트 x 이겁니다. 이거야. 어떻게 더 더워지는 것 같은데? 뭐지? 이 진짜 고장났네 이거. 더 더워지는 거 아니야? 꺼지지도 않아 심지어. 망했어. 꺼진다. 끄자 꺼.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어. 네네. 자, 이거 다항함수 이거였었고요. 그다음 지수함수. 지수함수가 뭐 2x승. 이거 적분해보자. 뭐 자기 자신이었죠, 그죠? 자기 자신이고요. 그 다음에 AX승 적분하면, 지수함수네? 그럼 자기 자신 이렇게 한 다음에 LNA를 어떻게 해요? 곱해요, 나눠요? 나누는 거였어. 그러니까 미분할 때는 LNA를 옆에다 곱하는 거였고요. 적분할 때는 LNA를 나눈다. 미분하고 적분, 그걸 좀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합성함수 중에서요, 요 속함수를 이렇게 1차, x자리에 bx 플러스 1차씩 들어간 거는 보통은 바로 적분한다. 라고 했었어. 바로 적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럼 우선은 그냥 적분하면 지수함수니까 그대로 쓰시고, 밑이 a니까 LNA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뭐냐? 라고 한다면 속함수 미분, 속미분하면 얼마? b, 그거의 역수를 곱하는 거 우리가 보통 겉적분 곱하기 속적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속미분한 거에 역수를 곱해주면 된다. 어떤 때? 속함수가 1차 함수일 때만 이렇게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그러니까 외울 게 좀 많았었다. 그치? 삼각함수. 삼각함수 우선은 12개를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 기본으로. 12개. 그래서 우리가 그 책에는 6개 정도 쓰여 있었었어. 그쵸? 페이지가 어디냐면 165쪽에 6개 쓰여 있잖아요. 그쵸? 노란색 박스 안에. 그 6개가 이제 기본꼴이라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누가 이제 기본꼴, 기본 형태로 있는 거냐 했을 때 사인이 있었고요. 코사인이 있었고요. 나머지 4개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 기본꼴 누가 있었는지. 누구 있었죠? 그치, 시컨트 제곱이 있었어. 그러니까 누가 있었는지부터 아는 게 중요해. 그 다음 당연히 얘하고 뭐 거의 짝꿍처럼 이렇게 외우는 건데, 코시컨트 제곱이 있었죠? 누가 있었는지 우선 외워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 시컨트, 탄젠트, 이게 있었고요. 이렇게 긴 거. 그 다음에 코시컨트, 코탄젠트. 이렇게 6개가 기본 형태로 주어진다.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적분할 수 있는 애들이었습니다. 다이렉트 적분. 그러니까 바로 사인 적분의 그럼 뭐였죠? 네, 마이너스 코사인. 부호 조심하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부호가 헷갈리면 사인을 미분한 건 안 헷갈리니까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그럼 적분은 부호만 반대지? 이렇게 생각하면 마코라고 나올 거야. 오케이? 코사인 적분하면 뭐야? 사인인가? 사인? 그래서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적분하면 부호가 반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부호 변화는 크게 헷갈리지 않을 것 같고요. 시컨트 제곱 적분하면 뭐였어요? 뭐야 이거? 탄젠트였어. 탄젠트. 바로 좀 나올 수 있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연습하셔야 돼요. 얘는 뭐였죠? 코시컨트 제곱하면 그쵸? 마이너스 코탄젠트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자, 시컨트 탄젠트는요? 뭐가 되는 거였죠? 시컨트. 이게 탄젠트 사라져요.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 뒤에 탄젠트가 곱해지고 시컨트 탄젠트를 적분하면 탄젠트가 사라지고요. 이렇게 된다고 기억하시고, 얘는요? 마이너스 코시컨트 이거였습니다. 이해가 있죠? 그래서 코탄젠트 사라지면서 부호 바뀌는 이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 여기까지. 그럼 나머지 6개는 방법을 좀 기억해 달라라고 했던 것 같다. 자주 나오는 것들은. 그죠? 뭐였냐? 제곱들이요. 제곱.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이거는 방법을 기억해야 돼. 변형하는. 사인 제곱이 뭐였죠? 사인 제곱을 바로 적분은 안 돼. 그래서 변형해야 되는데 제곱을 없애는 공식을 썼었는데 그게 뭐야? 반각 공식.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2분의 1 마코, 2분의 1 마코 기억해 주세요. 요 각이 몇 배? 2배. 이렇게 변형하는 것까지만 외워달라. 나머지는 그냥 하면 되니까. 그냥 한번 해볼까? 연습 삼아. 2분의 1 적분하면 뭐고? 2분의 1 x. 자, 이거 2분의 1은 있고 코사인 적분해봐. 코사인 적분하면 뭐야? 코사인 적분하면 뭐야? 사인 맞아? 사인. 그 다음에 속함수 있네? 속립하면 2죠. 2. 그 역수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거기다 역수 2분의 1 곱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겠지. 자, 여기는 그냥 하면 돼요. 여기까지 기억을 해달라는 거지. 여기까지 변형식을. 그럼 코사인 제곱은요? 어떻게 바꿔? 2분의 1 뿔코. 2분의 1 뿔코. 제곱 없애는 공식. 각의 2배. 이게 반각 공식이었어. 이거 외워줘야 돼. 자, 그럼 그냥 해봐 또. 2분의 1 적분하면 뭐야? 2분의 1 x. 코사인 적분하면 뭐고? 사인. 야, 속함수 있다. 이거 속립분한 거 2에 역수. 곱하시면 4분의 1. 이건 그냥 하면 돼. 그때.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다고. 저도 안 외우고 있어요. 이거는 외워줘야 돼. 어떻게 변형 해석하는지는 외워줘야 돼. 그 다음 누가 있었냐면 탄젠트 제곱도 있었어. 탄젠트 제곱. 탄젠트는 제곱을 없애는 공식이 있는 건 아니었고 어떤 변형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나야 되는 게 있었죠? 뭐냐면 기본꼴에 시컨트 제곱이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시컨트 제곱은 다이렉트 적분이 가능한데 바로 적분이 탄젠트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탄젠트 제곱하고 시컨트 제곱은 짝꿍이었잖아. 짝꿍. 사인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이듯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 뭐야? 시컨트 제곱. 이건 짝꿍 공식이었다. 짝꿍. 이 공식의 유용성은 뭐냐면 탄젠트 제곱을 시컨트 제곱을 탄젠트 제곱으로 바꿀 때 쓰는 공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제 탄젠트 제곱 나오면 적분이잖아. 시컨트 제곱이 기본꼴이잖아. 바꿔야지 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로 바꿔? 시컨트 제곱에다가 얼마? 1 넘어가면 돼. 그래서 빼기 1 이렇게만 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지. 시컨트 제곱을 바꾼다. 얘 짝꿍으로 바꿔준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였어. 그럼 적분까지 해볼 거 아니야? 얘 적분하면 뭐야? 탄젠트 x 맞아? 그럼 빼기 x 이렇게. 그쵸? 이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또 탄젠트 x 탄젠트 나오면 어떻게 바꿔? 코분을 싸 이렇게 분수로 바꿔야 돼. 분수로 변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변형을 하는지를 기억해 달라고 했어. 코분을 싸 이렇게. 그럼 분수다. 분수니까 분모 미분한 게 분자에 있는지 빨리 확인해야 돼. 코사인 미분하면 뭐지?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그럼 여기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변형하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ln 마이너스 쓰시고 요거 하면 뭐야? ln 절대값 분모. ln 절대값 분모. 이렇게 한다는 거 바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됐죠? 2개가 더 있었는데 나머지 2개는 막 되게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번 나왔을 때 뭐 내신이나 이런 데 종종 등장하고 모의고사에도 교육청문회에서 조금 어쩌다 나옵니다. 시컨트 적분해봐. 그러면 시컨트는 어떻게 하냐 라고 했을 때 분모 분자에다 뭘 곱해야 되냐 그러면 기억나나 이거? 이게 잘 안 외워지긴 하는데 시컨트 더하기 탄젠트를 곱한다. 시컨트 더하기 탄젠트. 분모 1인데 이걸 곱했잖아요. 그럼 여기다 시컨트 곱하면 시컨트 제곱이고요. 자, 여기다 얘 곱하면 시컨트 탄젠트였습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되냐? 분모 미분해봐. 분모 미분한 시컨트 미분한 뭐야? 시컨트 탄젠트. 탄젠트 미분한 뭐야? 시컨트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ln 절대값 분모. ln 절대값 분모. 그래서 이거는 유도 과정이 좀 길고 그러니까 어차피 분모에 이거를 곱해서 변형한다는 걸 외워야 될 바에는 그냥 이게 열로 들어온다는 걸 다이렉트 기억하게 된다. 몇 번 쓰다 보면. 근데 이게 워낙 자주 안 쓰다 보니까 순간순간 계속 까먹게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계속 프린트를 풀다 보면 얘가 어쩌다 툭 등장하지 자주 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올 거야. 잊을만 하면. 그래서 그냥 잠깐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봐두시면 좋겠다는 거야.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마찬가지 코시컨트. 분모 분자에다가 얘처럼 코시컨트 더하기 코탄젠트를 곱하는 거였어. 해볼까? 그럼 코시컨트 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코시컨트 코탄젠트 이렇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잠깐 코시컨트 코탄젠트. 이게 분모 미분한 게 분자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얘 미분한 뭐였죠?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였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고, 얘 미분하면 여기 마이너스 코시컨트, 이게 마이너스 있어야 돼. 그럼 제 마음대로 마이너스 썼으니까 마이너스 여기 있어야 되고.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에서 ln 절대값 분모. 이걸 썼어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12개 썼죠? 12개는 기본적으로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좀 연습을 해달라. 6개 기본꼴은 반드시 외우시고요. 오케이? 나머지 6개 변형하는 꼴들도 기억은 해주시되, 정말 필수적으로는 요 4개는 정말 이게 기본꼴 못지않게 자주 나오는 거니 당연히 툭툭 나올 수 있게 해놓고, 이건 그래도 뭐 이거 무조건 뭐 바로 맨날 막 필기해가면서 외우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 그때그때 할 수 있게끔 해놓으세요. 알았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부정적분인데, 그럼 얘만 가지고 얘를 가지고 했을 때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방법이 있겠죠. 그걸 오늘 배우는 겁니다.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치환적분법하고 부분적분법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 중에서 하나 치환적분법을 오늘 배우고요. 2가지를 한 번에 진도를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럼 머릿속이 되게 혼동스럽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끊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치환적분 끊어서 오늘 치환적분까지만 하고, 그걸 연습을 막 해. 그러면 조금 익숙해졌어. 근데 치환적분으로 안 되는 거를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워. 부분적분을 막 배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분적분이 좀 익숙해졌어. 그러면 이제 현실성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턱 나오면 무슨 방법을 써야 되는지 자기가 알아서 컨택해 수 있어. 초이스. 그 연습을 또 해줘야 돼. 믹스된 걸. 믹스했을 때 얘인지 막 방법을 초이스하거나, 이건 방법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기본꼴이야. 이건 변형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이건 치환적분 해야 돼. 아니면 이건 부분적분 해야 돼. 이 판단을 해야 되니까 미분보다 훨씬 미분을 할 때 여러분들이 6가지 미분법이 있었는데, 야, 이건 음함수의 미분법이군, 이건 매개변수 미분법이고, 이런 걸 구별을 못하는 애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건 초이스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적분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초이스하는 과정까지 또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미분은 좀 빨리 나간 거야. 그래서 적분은 천천히 이제 연습을 충분히 하면서 가야지 좀 익숙해지니까. 진도는 좀 느릴 거야. 진도는 느리되 여러분 연습량이 줄지 않고 과제가 줄진 않아요. 앞에 거 복습하면서 가는 거니까. 프린트 과제도 좀 잘 하시고. 자, 보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69쪽에 치환적분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치환이란 말을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수학에서 언제 치환하지? 그러면 복잡한 걸 만났을 때, 너무 복잡해, 이 식 간단히 좀 보고 싶어, 눈으로. 그럴 때 치환하죠? 동일합니다. 어떤 식을 적분하려고 하는데 우리한테 너무 이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하고 싶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얘가 출발하게 된 거냐? 합성함수 미분을 거꾸로 한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F가 겉함수, G가 속함수잖아요. 그럼 얘를 미분할 거 아니에요? 미분해야지. 그러면 도함수가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이건 미분한 거야. 그럼 이걸 거꾸로 해볼 수 있겠네. 이렇게 적분하면 이제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써보려고요. 인테그랄, 그래서 얘요. 미분한 결과를. 자, F'에 gx, g'x. 이렇게 써있어. 길다. 그치? 함수가 너무 길어. 하지만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건 알겠다는 거야. 이 상황인 거죠. 이겁니다. 적분선을 C는 붙겠죠. 이거.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 어떤 합성함수가 보여요. 요 함수 자체가 보면 합성함수죠. 합성함수. 근데 속함수가 있고 속미분, 속함수 미분한 게 옆에 붙어있는 꼴이면, 얘가 이 합성함수 미분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인데, 그때 식이 정말 아름답게 이 꼴이 맞춰져 있으면 너무 좋고, 그럼 바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걸 또 내가 눈으로 딱 캐치해가지고, 여기까지는 겉미분한 거군, 여기까지는 속미분한 거군, 그래서 겉함수를 저번에 요런 꼴이겠군, 이렇게 매번 유추하는 게 쉽진 않다는 거야. 그러면 느낌상 뭐냐면, 그냥 이 식, 이런 식을, 고백꼴로의 식을, 합성함수 꼴로 되어 있는 식과 또 하나의 식이 곱해져 있는 고백꼴의 식을 봤을 때 든 느낌, 그냥 복잡하군.
복잡하군. 그래서 이거를 그냥 치환해서 봐야지. 라고 하면 속 편하다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환해서 갈 거야? 그러면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속함수를 치환하면 됩니다.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꼴마다 또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초이스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누구를 치환하면 이 식이 간단히 될까? 이 선택까지 해야 되니까 조금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gx를 치환해 볼게. 그냥 이 식을 간단히 보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럼 gx를 t라고 한번 치환해 보려고. 여기 이 자리에 나 t라고 바꿔야지, 이렇게. 그럼 식이 얼마나 간단해지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럼 요 뒤에 있는 식들도 다 t로 바꿔야죠. 내가 지금 t로 다 바꿀 거야, 변수를.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응? 그럼 얘를 이제 미분해야 돼. G'도 있고 하니까. 얘를 미분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배운 거요. 자, 제가 음함수의 미분법을 써볼까 해. 여러분, 음함수의 미분법에서 y 미분할 때 뭐 했죠? 뒤에 dy, dx 붙였던 거 기억나요? 그렇다면 저 x로 미분할게요. x로 미분하면 그냥 G'x일 텐데, t, x가 아니야. 그럼 이걸로 x로 미분하면 뭐야? 그럼 이거 1이라고 미분이 되고, 저 뒤에 dt, dx가 이렇게 붙겠죠. 예전에 dy, dx가 붙었듯이. 괜찮나요? 이건데, 이게 음함수 미분법 한 거야. 근데 dx 왼쪽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오는 건데, 원래 정확하게 하자면 요렇게 음함수 미분법 쓰고 요거 식을 정리하고 요거 정리인데 이제 다이렉트로 올 겁니다. 그래서 음함수의 미분법을 우리가 소개할 때 예전에는 헷갈릴까봐 한 방향만 소개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음함수가 있어. 원의 방식이네. 야, 이거 미분해봐. 그러면 x 미분할 때 2x. 자, y를 미분할 때는 미분하고 뒤에 dy, dx를 곱한다라고 했고, 이게 왜 그런지도 다 설명을 했었단 말이죠. 그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뭐냐면 x제곱 미분해. 그러면 2x. 너 뭐로 미분했어? 저 x라는 변수를 미분했는데요. 그럼 dx라고 그냥 써. y제곱 미분해. 그러면 2y. 너 무슨 변수 미분했니? 저 y 미분했는데요. 그럼 dy. 그래서 1을 미분하면 0. 얘랑 똑같은 식이야, 사실은. 양변에 dx 곱하면 똑같은 거 이해가나? 그래서 음함수의 미분법을 할 때 정석적으로는 그냥 y 미분할 때 뒤에 dy, dx 곱해. 이지만 엄밀히 보자면 각각의 변수를 각각 미분할 때 그냥 그 어떤 변수 미분했는지를 옆에다 표기만 해도 원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음함수의 미분법은 사실 방법이 두 개야.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처음 배울 때는 왜 이것만 알려줬어요? 그러면 둘 다 하면 혼동스러우니까 처음에 개념 잡을 때.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게 더 유용해. 봐봐. 이제 앞으로 그냥 이렇게 해. 변수가 여러 개 섞여 있으면 얘 미분해. 그럼 G'X, 너 뭐를 미분했어? 저 X요. 그래서 DX 쓰는 거. T 미분의 1. 너 뭐를 미분했어? T요. DT. 이렇게 쓰라는 거야.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오세요. 이렇게. 괜찮나? 그럼 봐봐. G'X, DX. 이게 뭐야? 여기가 DT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자, 요 식을 지금 제가 치환했어요. 인테그랄 F'에. 자, 저 GX를 T로 치환했죠? 요 통째로 요게 그러니까 DT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럼 얘를 이제 t로 적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t는 저희가 편하게 보려고 잠깐 바꾸어 놓은 거니까 다시 t 자리에다가 원래 치환했던 걸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f, gx 이렇게 되고 끝이 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잠깐 변수를 간단히 치환한 다음에 하고 다시 집어넣는 요 과정.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치환적 분법이라 한다는 거야. 그동안 치환했던 원리와 똑같다. 그러니까 뭐냐면 치환은 복잡한 걸 간단히 보기 위해서 하는 거듯이 복잡한 식이 있을 때 이렇게 치환해서 가면 좀 더 수월하게 적분이 된다. 이 얘기야, 이 얘기. 오케이? 이걸 그대로 방법을 써볼 텐데 거기 2번 봐봐. 169쪽에 2번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식이 하나 있어. 분수꼴이 나왔을 때 분모를 미분하면 분자가 분모를 미분한 게 있을 때 우리는 바로 그냥 ln 절대값 분모 이건 바로 다이렉트로 적분하지 이걸 뭐 치환해서 보진 않는데 왜 여기 나와 있어요? 라고 하면 사실은 얘도 복잡하다고 생각한다면 치환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리는. 근데 치환하진 않을 거야. 이걸 누가 치환해. 복잡하지도 않은데. 근데 원리는 이렇다는 거죠. 굳이 한번 써보자면 연습 삼아서 어떤 애가 이거 나 너무 복잡한데? 라고 하는 애가 있다면 그냥 fx를 치환해서 가도 똑같은 식이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얘를 내가 지금 t로 치환해서 어떤 애가 이걸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얘 미분해봐. 그럼 뭐야? f'x. 자, x로 미분했으니까 dx. t 미분하면 1이고 dt.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dt가 되는 거 맞아? 너 뭐니? 그러면 인테그랄. 자, t분의 1이야. t분의 1에 dt. t분의 1 적분하면 ln 절대값 t잖아.
됐죠? 요 t 자리에 다시 fx를 집어넣는 거 이제. 그럼 ln 절대값 fx. 보이시나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뭘 이거를 치환해? 쓰지 않을 거. 근데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이것도 치환해서 가능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이런 꼴은 하진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진짜 복잡하게 느껴지는 꼴만 할 겁니다. 뭘까? 적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미분을 거꾸로 한 게 적분이니까요. 어떤 미분법에서 파생이 된 거냐면요. 고배 미분법에서 파생이 된 공식이에요. 지난 시간에 치환적분법은 사실상 합성함수 미분에서 이제 거꾸로 가다 보니 복잡한 거 치환하자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파생한 건데 얘는 뭐냐? 고배 미분법이야. 그래서 곱해져 있는 함수가 있는데 얘를 미분해 볼 거 아니야? 우리가 고배 미분법이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쓰고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거에 미분한 도함수인데 그럼 얘를 적분하면 원래 함수 돌아가겠네. 그쵸? 그래서 그걸 써보겠다는 거야. 어떻게 생겼나? 한번 써보죠. 뭐. 그래서 써봤더니 이렇게 긴 함수가 있죠? 여기다 인테그랄 이렇게 붙일 거거든요. 근데 인테그랄 성질에서 이렇게 쪼갤 수는 있잖아요. 쪼개서 써볼게요. 쪼개서. 바로 쪼개도 상관없죠? 이렇게 써본 겁니다. 여기다 인테그랄 붙인 거고요. 이렇게 쪼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오겠죠. 물론 뭐 C는 붙을 거고요. 적분상수. 뭐 C는 이따가 붙여볼게요. 그냥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됐죠? 이게 되는 거네. 그렇죠. 이 등식이 당연히 되는 거지. 그런데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 야, 너한테 요거 있잖아. 요거. 자, 요거 적분해봐 라고 하면 우리 보고 야, 이거 적분해봐 라고 했을 때 얘를 구해봐 라고 한다면 이 등식에서 그냥 얘만 넘기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 통째가 아니고요. 어디만? 이거의 적분을 구해봐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식의 부분, 그 부분 적분이라고 하는 건데 얘를 구하는 게 뭐예요? 라고 근데 얘 넘기면 공식이에요. 그냥 이걸 공식으로 외우자는 거죠. 원래는 매번 고배미분법 생각하면서 해도 된다는 거야. 이 식을 유도해서 매번 해도 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귀찮으니까 그냥 이 식 자체를 통으로 외워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길 거야. 그럼 넘겨보면 이런 식이 나오죠? 이게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식입니다. 자, 여기다 C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한다면 여기다 원래는 C가 있겠죠? 원래는 아까 적분한 거니까 C가 있는데 사실 이쪽으로 넘기면 이거 여기다 C가 있는데 이거 적분하고 나면 또 C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요 C하고 요 나온 C하고 계산해야 되는데 C라는 게 그냥 특정 상수가 아니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어떤 상수란 뜻이거든? 그럼 어떤 상수와 여기서 나오면 어떤 상수를 연산하면 또 어떤 상수겠죠? 그러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나온 C를 나중에 그냥 체크하면 되는 거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 어쨌거나 이거야, 이거. 이걸 외우자는 거야. 이게 부분적분법 공식입니다. 이거야. 얘 외우는 거야. 근데 너무 복잡하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외우자는 거냐. 자, 다시 한번 보면 곱해져 있는 함수의 적분이구나. 곱해져 있는 함수의 적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말로 외웁니다. 다 말로. 그럼 fx가 있는데 어떻게 됐지? 그럼 fx 여기는 f'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자, 첫 번째 게 그냥 그대로 썼네요. 그래서 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g를 봤더니 이 뒤에 걸 뭐 한 거야? 적분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자, 이 앞에 건 뭐지? 그럼 미분했네요. 그래서 미. 자, 이 뒤에 걸 뭐 한 거야? 적분한 거야. 그래서 이 식 자체를 안 외우고요. 이 말을 외웁니다. 그적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적 이렇게 말로 외워요. 그적 마이너스 인테그랄. 야, 부분적 분법이 뭐야? 그냥 그적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적인데요. 이 끝. 이게 말로 외우는 거. 그냥 말로. 오케이? 그래서 앞에 거는 그냥 쓰고 아니면 미분하는 데 쓰네.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그냥 쓰는 거야 뭐 상관없을 것 같고 주로 미분을 해야 되는구나. 뒤에 거는 뭐 하지? 뒤에 거는 무조건 적분하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이 순서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 응? 이렇게 앞뒤 바꾸는 건 상관없잖아. 그럼 뒤에 있는 애가 적분이 편한 애를 놓는 게 좋겠네. 그쵸? 그러면 우리가 배운 함수, 로그 함수, 다항함수, 상학함수, 지수함수 중에서 적분이 편한 거, 상대성에 의해서 적분이 편한 걸 순서대로 한번 만들어 봤더니 로그 함수보다는 다항함수가 적분이 편하고 다항함수는 상학함수, 상학함수보다는 지수함수가 편하다. 그래서 이 순서를 외우는 겁니다. 로다삼지 이렇게. 그래서 이 순서를 외우는 거죠. 그래서 로그 함수와 다항함수가 곱해져 있다면 로그 함수를 왼쪽에 다항함수를 오른쪽에 쓰자는 얘기야. 그래야지 적분이 편하다는 얘기인 거죠.
로다. 다항함수, 상함수 곱해 있으면 다항함수를 왼쪽, 상함수를 오른쪽에 다삼이로 쓰자는 거예요. 자, 다항함수하고 지수함수 있으면 그럼 다항함수, 지수, 다지 이런 꼴로 쓰자는 거야. 그래서 저 순서를 외우는 거야. 로다 삼지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순서가 우리가 보문접합을 쓰는 것이다. 이 끝입니다. 끝. 이거야. 그런데 그 노란색 박스가 그 얘기야. 공식 외워야 돼. 근데 저 말을 외우라고, 말. 그적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적이로 저 말을 써. 근데 어차피 외웠잖아, 지금. 그치? 근데 그 노란색 빈 공간에 하나 정도는 너무 자주 쓰는 거라 그냥 외우거든요. 하나. 그게 어디 나와 있냐? 그럼 177쪽 보시면 3번 있죠? 필수 7에 3번에 LNX 적분하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는 그냥 필수 유형으로 네가 한번 풀어봐 라고 돼 있지만 사실 이건 결과를 외우셔야 돼요. 너무 잘 나오는 거라. 봐봐요. 로그 함수 적분인데 우리가 앞쪽에서 적분할 때 로그 함수의 적분을 외우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거는 부분 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봐봐. 아, 이거 로그 함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고백골이라면서 그럼 만드셔야 돼. 그럼 누굴 만들어요? 라고 했을 때 LNX 옆에 1이 곱해져 있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1을 그냥 다항함수 취급하셔야 돼. 다항함수. 그러면 로다 삼지, 로다 순서가 맞겠네요. 그렇죠? 요 순서대로 쓴 거고요. 그대로 적어 갑니다. 그냥 쓰고요. 이거 적분하고요. 이거 곱하기예요. 곱하기. 그적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거 미분하고요. 이거 적분하고요. 이렇게 쓰는 거야. 됐죠? 공식대로. 그럼 이거는 그대로 써요. LNX로 쓰는 게 편하겠지, 그치? 이거는 X를 앞에 쓰는 게 편하겠고. 여기 약분하면 1이야. 1 적분하면 X겠죠? 이거야. 적분상수서 하나 써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정적분할 때는 C는 안 쓰셔도 되고요. 이거. 그래서 이 결과를 외우세요. 이거 하나 써놓고 외우셔야 돼요. 자, LNX 여기다 그냥 다시 쓸게. LNX 적분하면 뭐예요? 로그 함수 X LNX 마이너스 X. X LNX 마이너스 X. X LNX 마이너스 X.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이건 너무 자주 나와서 매번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좀 아까워. 나머지는 그때그때 하세요. 뭐 나머지는 시험 기간이 되면 내신 때는 좀 잘 나오는 것들은 야 이것까지는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외우자라고 할 건데 그 전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 수능에서는 더더군다나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하면 돼요. 굉장히 길게 적분 빠지는 문제들가 생각보다 막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아. 나봐야 한 문제, 두 문제 이건데 뭐 걔가 시간을 엄청 잡아먹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 잡다한 걸 다 외우는데 시간 투자하는 게 더 비효율적입니다. 그냥 방법만 알면 돼요. 얘는 외우고요. 오케이? 뭐 똑같습니다. 수투에서 배운 거 차이가 없어요. 이제 어떤 함수를 정적분하세요. 그러면 부정적분은 여기서 식이 나오는 거였잖아요. 식. 그래서 결과가 식인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A서부터 B까지 이렇게 하면 부정적분 하고요. 거기다가 B 넣고 A 넣고 뺀 값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상수, 즉 값이 나온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몇몇 응용 문제들은 여러분 수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F 빼기 F가 나오면 함수값의 차? 라고 했을 때 뭘 정적분한 거지? 라는 문제도 있었죠. 수투에서. 그쵸? 그래서 F 빼기 F 나오면 이거 정적분값 아니야? 이거? 함수값의 차? 그러면 정적분값 아니야? 이런 이제 응용 문제에서 쓰는 것들이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새로운 내용을 배우냐? 그런 건 없어. 그냥 수투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가는 거거든. 근데 거기 참고사항에 보시면 수투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성질들이 있어. 그쵸? 그냥 쓱 눈으로 보시면 돼. 다 우리가 계산하는데 썼던 거니까. 근데 거기 말고 그 참고사항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건데 교재에서는 잘 안 다루는 수투에서도 잘 쓰는 건데 성질이 있어. 그래서 그 성질은 좀 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평행이동 같은 경우야 여러분들이 뭐 습관적으로 잘 써왔겠지만 수투에서도 혹시라도 체킹이 안 돼 있다면 하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적분을 하는데 여기 P적분 함수 요게 지금 이렇게 fx도 아니고 fx-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복잡하잖아요. 이게 식 자체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누가 정적분을 하냐는 거죠. 그 응용 문제 풀 때 마찬가지.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놓는다? fx로 바꿔놓고 푸는 거죠. fx로 바꿔놓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럼 이 함수를 사실은 평행이동한 거죠. 평행이동. x 자리에 x 플러스 2는 거면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x축 방향으로?
그쵸? x 대신에 x 플러스 2는 건데 그럼 얼마야? x번호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러니까는 요 그래프가 있다고 상상해서 이 그래프를 어디?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두 칸을 쫙 옮겨버리면 얘가 될 거 아니에요? 구간도 같이 옮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그래프를 넓이가 있는데 구간을 통째로 다 옮겨버려. 그래프도 전체로. 그런다고 넓이가 변하겠냐고. 정적구간 안 변하거든. 그래서 이 3은 어디로 가겠어? 왼쪽으로 두 칸 갔으니까 얼마? 1. 얘 왼쪽으로 두 칸 가면 얼마? 4. 이렇게 바꿔놓고 푸는 거 아시죠? 이걸 이렇게 갈 일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요 식을 이렇게 간단히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빨리 할 때 어떻게 하지 그냥? 시계 느낌을 잡을 때는 마치 시계에다 2를 더한 느낌이 들면 구간에서는 2를 뺀다 반대로. 이렇게 기억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풉니다. 주로.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대칭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즉 Y축 대칭이요. 늘 되는 건데 어떤 얘기냐? 아니 이 자리에 f 마x가 들어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놓고 풀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함수만 되는 건 아니에요. 우함수만 되는 건 아니고 대칭 이동 시켜버리잖아요. 이 뭐하러 이렇게 놓고 푸냐는 거야. 그래서 fx로 놓고 풀지. 보통은 마x를 뭐하러 넣어. 이렇게. 그러면 멀쩡했던 그래프를 반대편으로 옮기려고. 옮긴다고 해서 정적분 값이 변하진 않거든. 구간까지 같이 딸려가면. 그럼 얘는 어디에 대칭한 거라고? Y축 대칭한 거야. 그럼 너네 생각해봐. 구간이 어떻게 바뀌겠어? 그냥 한번 해볼까, 그냥? 자, 이렇게 해보자. 마이너스 2서부터 3까지 구간이 있어, 이렇게. 근데 그냥 아무거나 할게. 그리는 거야, 그냥. fx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f 마x라고 하자, 이거. 근데 이거 f max를 정적분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응? 그러면 이거 반대편 넘기면 되잖아. 이거 대칭.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가 2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마삼이야? 이 노란색이나 뭐 원래 거나 어떻게 했어?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 그러니까는 그냥 해보면 여기는 뭐냐? 그러면 마3부터 2까지 하는 거죠? 마3부터 2까지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개 똑같다는 거. 이렇게 바꿔놓고 풀지. 괜찮나? 그림은 지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빨리빨리 바꿀 때 어떻게 했었어? 바꾼 요령이 뭐야?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있다 그럼 무조건 대칭해서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3을 여기다 넣는 거였어. 언제 이거 생각해 그냥 3을 여기다 넣어. 그럼 뭐야? 마3이야? 그걸 여기다 쓰라고. 어디다가? 아래다가. 괜찮아?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2야? 그래 플러스 2. 그러면 그거 어디 있어? 여기다 집어넣어. 그래서 대입하는데 위아래 자리만 바꿔주기.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 수투에서도 계속 써야 돼. 써왔던 거 맞지?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잘 나오는 거 중에 하나가 뭐야? 수트에서 이제 이런 식 정말 많이 보게 되는 거죠. fx 더하기 이거 딱 나왔어. 설마 이걸 지금 적분할 생각인 건 아니잖아. 정적분 할 거야? 딱 보세요. f 마x fx로 바꿔야지 이런 생각 하는 거야. 그럼 자, 요거는 이렇게 쪼갰다고 생각해. 근데 요걸 내가 fx로 바꿨어. 바꾸는 순간 구간이 바뀌겠지? 구간 어떻게 바뀌어보자. 2가 여기다 들어가면서 마이가 아래. 안 바뀌네? 마이가 들어가. 안 바뀌네. 구간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얘나 정적분 값이 어때? 써야 돼? 똑같은 거 알지? 그래서 이거 딱 보자마자 바로 요렇게 때려놓고 스타트 하는 거죠.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할 수 있겠니? 둘이 똑같은 거니까. 괜찮나? 요거고요. 요걸 조금 더 확장하면, 선대칭.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게 x는 0이잖아. x는 0에 대칭한 건데 조금 더 확장판도 종종 나오죠. 수트에서도 종종 나와요. 근데 미적분에서는 진짜 밥 먹듯이 나옵니다. 미적분이 더 많이 쓰이는 거긴 하지만 수트도 나오죠. 사실 수트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공식은 좀 이따 쓰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언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 빼기 x일 때 쓰는 거지. 숫자 빼기 x 뭐야 아무거나 써볼까? 마이너스 1, 뭐 3, 뭐 이렇게 딱 쳐. 자, 숫자 빼기 x. 얘는 그냥 빼기 x. 숫자 빼기 x. 어쨌거나 마x 들어가면 대칭시켜서 fx로 바꾸셔야 돼. fx. 불편하잖아. 저 상태에서 보고 싶지 않다는 거야. 이 상태에서 보고 싶지 않네.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얘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자, 요 숫자 뭐겠어? 여기 숫자. 불러봐. 이 숫자 뭐겠어? 응? 해볼까? 얘들 이렇게 해볼까? 기억 잘 안 나는 거구나. 한번 해보자. 얘들 그러면 자, 천천히 해볼게 진짜. 그냥 얘가 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어디에 대칭한 거게? x는 1.
1. 이게 선대칭하면 어떤 거였어? 선대칭 공식이 뭐였어? x는 1에 대칭해봐. 그러면 공식이 뭐였냐면 x 대신 뭐 넣는 거야? 2배에서 x 뺀 2마 x를 대입하는 게 선대칭 공식이었어요, 여러분. 오케이? 그럼 여기 x에 2마 x 넣어봐. 그럼 이렇게 되지. 괜찮아? 이 선대칭 공식이고, 그럼 멀쩡히 있던 애를 제가 x는 1에 대칭하겠다는 거거든. 그치? 그냥 한번 해볼게. 자, 일부러 구간을 좀 맞춰서 쓴 거긴 한데, 마이너스 1하고 3이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 둘의 가운데가 얼마지? 1 맞아? 일부러 그냥 숫자 맞췄었는데 꼭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f 2-x라고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얘를. 그러면 이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적분 값이. 그럼 이 정적분 값은 똑같은 게 뭐예요, 그러면? 아니, 식을 바꿀 것 같아, 저는. 이게 지금 뭐 한 거예요? 이 x는 1에 대칭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fx인데요. 구간도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나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구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 이 숫자가 넘어가. 자, 어떻게 넘어가냐? 아까 똑같아. 자, 봐봐. 뭐, 마일부터 3까지 정적분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마일부터 3까지 정적분 하는 거지. 이거 왜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아. 3을 여기다 집어넣어. 3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그럼 얼마? 마일? 그걸 여기다 쓰는 거야. 그게 대칭 공식이니까, 그게. 마이너스 1을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봐. 얼마? 3 여기다 쓰는 거야, 이렇게. 괜찮나? 일부러 내가 숫자를 좀 맞췄었는데 꼭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라고. 얘를 하나 더 들어볼게. 아무거나. 이렇게 나왔다 쳐. 야, 빨리 바꾸고 시작해. F 뭘로? fx로 대칭하는, fx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대칭은 뭐야? 그러면 이 3의 절반. 이 2의 절반인 1의 대칭인 거잖아? 3의 절반 2분의 3의 대칭하면 되는데, 실제 대칭한 결과가 뭐냐? 결과를 하나하나, 이게 5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얼마야? 3만 5면 뭐야? 마이너스 2 아래다 써. 2를 여기다 집어넣어. 3 빼기 2. 그럼 얼마? 1. 여기다 위였어. 이게 대칭한 거야, 실제로. 오케이? 그럼 이 식을 뭐하러 적분해? 이렇게 바꿔놓고 풀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수투에서는 사실상 거의 준킬러 수준일 때 쓰는 거죠. 일반적으로 많이 보기 힘들고요. 여기 수투 준킬러 문제 풀다 보면 잔뜩 나옵니다. 이건 바꾸셔야 돼. 그런데 미적분에서는 준킬러가 아니고 기본 문항에 그냥 등장합니다. 빨리빨리 바꾸셔야 돼. 이거를 버벅대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매번 생각해서 언제 풀어요? 그냥 빨리빨리 해야지.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일부러 꼴 이렇게, 얘를 넣었는데도 숫자가 안 바뀐 걸 일부러 넣은 거야, 일부러. 왜, 마이라고 3이 요 가운데 1의 대칭인 숫자를 일부러 아까 생각하면서 넣은 거거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 응용 문제 여러분 수투 같은 데서 보면. 아니, f2x하고 똑같아, 아까 거하고 fx하고 등장해. 이거 정적분 하라고 했잖아? 그럼 간단히 어떻게 되냐, 생각하는 거. 어라? 이거 fx로 바꿔야지 하고 하면서 구간을 넣어보는 거지. 안 바뀌잖아. 3과 마이너스 1 가운데 x 1이 그거구나. 구간 안 바뀌는구나. 이거 fx로 바꿔놔도 구간 안 바뀌는구나. 그럼 이거 fx 똑같은 거니까 2fx인 거야. 그래서 마일부터 3까지 정적분한 거에 2배를 뜻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수투에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풀 때 테크닉적인 거야. 오케이? 다 알아두셔야 돼. 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야. 이게 정적분에서 여기까지 알아야 정적분의 성질을 좀 안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그래프가 대칭인 함수의 정적분. 뭐 이거는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 배웠던 건데 이것도 너네들이 수투에서 딱 교재에 나온 것만 알면 안 되고. 봐봐. 두 번째. 우함수, 기함수. 정적분 할 때. 수투에서 이제 기억나나 봐. 수투 내용 정리하는 거야, 지금. 뭐 차이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함수라고 한다면 첫 번째. 어디 대칭? Y축 대칭. 그래서 왜 우함수로 불렀었어? 우자가 무슨 우자야? 우가 무슨 우자야? 짝우자야, 짝우자. 짝수. 중국어 하는 친구 있나? 짝수가 뭐야? 제가 중국 애한테, 저도 잘 몰라. 그래서 중국 애한테 물어봤었는데, 걔가, 짝수가 뭐야? 그랬더니, 오조! 그랬거든, 걔가. 저한테. 맞구나. 짝우자구나. 한자로 보면 짝우자거든. 이게 우함수. 할 때. 기함수. 기함수가, 기가 무슨 기자일 것 같아, 그러면? 예상이 되지 않아? 뭐 퀴즈 아니야. 무슨 말일 것 같아. 홀기자. 그래서 짝수차수 함수, 홀수차수 함수를 한자로 쓴 거지, 그냥. 오소, 기소! 할 때 그 쓰라니까. 중국 한참 배우다가 멈췄는데. 대륙 진출을 노리고. 아니,
중국 애들이 쓰는 유튜브가 있더라고. 거기 기사를 봤는데 중국 유튜브에 어떤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 그만두고 응?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중국에 이제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나도 그 영상을 찾아가지고 기사에서 드래그해서 봤더니 저도 볼 수 있더라고. 봤는데 5분을 못 보겠어. 너무 지루해서 진짜 찐으로 교수님이나 학교 선생님 설명 정도야. 막 그런 저걸 어떻게 듣고 있지? 근데 그 중국에 그걸 듣고 있는데 한 달에 수입이 2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다. 대륙 진출 역시 대륙의 기상을 받아 내가 딱 봐도 그냥 나 중국인인 줄 오해 많이 받거든. 그래서 좋아 이게 친화력은 됐다. 이미 친화력은 몸도 만들었다. 중국인스럽게 이제 간다 이제. 그러고서 이제 작년에 6개월 동안 여기서 과외 선생님 불러다 과외했어 중국어. 맨날 제국 선생님이 누가 자꾸 오시냐 그러는데 저 중국 선생님 중국어 영어 선생님 중국어 과외하러 저 1대1 과외하러 6개월 했는데 포기했어 6개월 하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 이거 뭐 수학을 영어로 수업하는 것도 어려운데 중국어로 대화 정도가 아니고 수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 포기했어. 도저히. 한 8년 정도 걸릴 거라고 그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8년 후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때는. 근데 은퇴해야 되는데. 자, 아무튼 그렇다. 자, 우함수. 자, 우함수. 야, 봐봐. 그러니까 다양한 함수면 짝수차수 함수가 우함수니까 다 안단 말이야. 짝수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건 초월함수잖아. 그러니까 매번 봐야 돼. 매번 x자리에 마x 넣었을 때 원래 식하고 똑같은지 매번 봐주고 해야 되고 서술형에도 일일이 다 이렇게 되므로 이거는 우함수 이렇게 쓰셔야 돼요. 서술형에도. 그래서 이렇게 되는지 확인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뭐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이렇게 우함수를 정적분할 때는 절반만 정적분 하실 거죠? 0서부터 a까지 정적분해서 y축 대칭이니까 이걸 2배 한다. 뭐 이거는 특별하게 더 추가할 건 없어요. 자, 기함수. 여러분들 이제 식으로 넣어봐야 돼, 이제는. 홀수, 차수 이 정도 간단히 내는 건 아니고. 그럼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간 요 식. x자리 마이너스 x 넣어봤을 때 그 식이 원래 주어진 식의 전체 부호를 바꾼 식하고 똑같은지를 보셔야 돼요. 그럼 만족하네? 그럼 기함수고요. 기함수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a서부터 a까지 정적분하면 값이 얼마예요? 이거 얼마죠? 0이어서 계산 안 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다 하나 더 아셔야 돼요. 보통 기함수의 응용 문제들은 얘도 나오지만 이거의 변형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알고 있나? 그래서 마에서부터 A 이러면 좋겠지만 마에서부터 B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당황한다. 뭐야? 위아래 위끝 아래끝 왜 숫자 안 같지?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쓴다? A부터 어디까지? B까지 쓰고 시작하시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위끝의 부호든 아래끝의 부호든 둘 다 바꾸든 이 부호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는? 기함수는 부호 변화가 자유로워요. 실제로. 그럼 왜 자유롭죠? 라고 한다면 당연히 똑같은 식이에요. 얘가 뭐예요? 그럼 마 A부터 B까지 상상하세요. 구간이. 그럼 중간에 A를 끊어볼게요. 그럼 마 A서부터 A, A서부터 B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거 이해가나요? 이해가요?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근데 얘가 0이야.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부호를 마음대로 바꿔도 돼. 그래서 뭐 둘 다 바꿔도 돼요. 둘 다 바꿔도 돼. 근데 둘 다 바꿀 일은 없어. 실제 문제 풀 때는. 그래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붙어있어. 너무 귀찮은데? 그럼 바로 그냥 부호를 바꿔버려. 기함수로 하면. 실제로 그런 출제 의도를 가지고 내는 거야. 스투 준킬러 보다 보면 정답부 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요 성질을 많이 써먹어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우함수, 기함수 판단할 때 이 정도는 우리가 빨리 판단하긴 하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함수가 두 개 곱해져 있어. 고백골. 나눠져 있어. 뭐 덧셈은 그렇다고 치고 우함수하고 우함수 더하면 우함수겠죠. 우함수끼리만 막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으면 우함수고 기함수끼리 막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으면 기함수고 우함수, 기함수가 하면 덧셈 뺄셈 섞여 있으면 아무 함수가 아니지. 근데 고백골일 때는 우리가 자 뭐 일일이 이렇게 마엑스를 넣어봐도 되지만 그냥 충분히 나온단 말이에요. 우기, 기기 이 정도? 세 개 정도 그냥 상상할 수 있죠. 왜냐면 차수 가지고 상상하면 되거든. 짝수 더하는 거잖아, 곱하면. 그냥 x제곱, x제곱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지. 그냥 상상하면. 이거 뭐야, 그러면? 우야, 기야? 우. 그냥 생각하면 돼. 이거 외울 필요 벌써. x제곱하고 x 곱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우야, 기야? 기기 곱하면? 우. 그냥 차수 가지고 생각해. 그때. 원래 주어진 함수 말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똑같아. 나누는 거 똑같겠지. 우분의 우. 응? 그 다음에, 우분의 기. 우분의 기나 기분의 우나 똑같으니까. 기분의 기.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우, 여기도 기, 여기도 우. 같은 원리니까요. 이렇게 외울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곱해져 있거나 나눌 때는 그때그때 그냥 차수 생각해서 아, 이거 기함수네, 우함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 나와 있는 개념. 개념을 잠깐 보면 주기함수 정적분. 주기함수. 이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처음에 줬어. 이렇게. 얼마마다 반복된대? 2를 더하거나 2를 빼도 똑같다? 그러면 정확하게는 이 반복되는 숫자 중에 제일 작은 게 주기이긴 하겠지만 그냥 편의상 이렇게 주기라고 할게요. 주기가 2다. 2마다 반복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 문제 풀 때 어떻게 한 주기의 정적분 값이 어디 있는지 찾잖아요. 그래서 어느 구간이든 상관없어. 0서부터 2까지를 찾든 응? 첫 번째 성질. 제가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를 찾든 구간의 폭이 얼마? 동일하면 주기함수는 구간의 폭이 동일할 때 늘 같은 값을 갖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게 첫 번째 성질이겠어. 구간의 폭이 똑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혹시라도 구간이 0서부터 예를 들어 10이야. 구간의 폭을 한번 보겠죠. 구간의 폭이 얼마야? 10이죠. 근데 예를 들어 처음에 주어진 건 구간의 폭이 2죠. 그러면 그 한 주기의 정적분 값을 몇 배라고 하시고 시작할 거예요? 몇 배야? 5배, 5주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된다. 구간의 폭이 똑같은다면 그거는 같은 정적분 값을 갖게 된다. 이거고 구간의 폭이 다르다면 그럼 과연 몇 구간일까?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주기함수. 네. 근데 수트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수트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쭉 기억나는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걸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기본적으로야 우리가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t에 관한 함수가 있고 정적분을 하는 건데 자, a서부터 b까지 이렇게 해서 b 넣고 a 넣고 빼면 얘는 그냥 상수잖아요. 그쵸? 얘는 상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런데 저 적분구간에 x가 딱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ft를 정적분에서 나온 값들을 하나하나 변화를 보는 정적분 함수거든요. 함수입니다. x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 값도 바뀔 테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 그러면 그냥 라지 f에 x 넣고 a 넣고 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x에 관한 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어. 그치?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첫 번째 뭐 극한 같은 것도 많이 물어봤었는데 그치? 이렇게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걸 여기다 넣어줄까? 뭐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이 저 위에 걸 생각하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야, 이거 결과가 뭐야, 이거? 이 뭐겠어? 뭐 어떻게 생각하면 돼? 그냥 그때그때 뭐 암산할 필요 없이 x-a분의 얘가 지금 라지 fx 빼기 라지 fa잖아. 그치? 이렇게 바꿔놓고 하면 되지. 근데 딱 이게 미분계수네. 라지 f의 a에서의 도함수 구하시면 스몰 f가 될 거고요. 요 a에서 미분계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나?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런 꼴도 있었죠? 요 위에가 뭐로 들어가는지 상상이 되지? 그래서 ft 이렇게 되면 어떤 꼴로 나와야 되겠니? 여기가 a고 여기가 a 플러스 h 이렇게 나오면 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꼴이니까 맞아? 그래서 극한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그냥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h분의 요 분자 얘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꼴 쓰시면 되고요. 맞죠? 이건 a에서의 미분계수니까 라지 f에 미분하면 스몰 f 이렇게 된다. 이런 거 구하시면 되는 거였죠. 괜찮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뭐 해보라고 했었냐면 미분해보세요.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미분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미분하면 뭐 인테그랄 사라지겠지. 그치? 그래서 미분할 때 우리가 뭐 다양한 형태들을 좀 볼 텐데 뭐 기본적으로 구조는 뭐 똑같죠? 자, 이게 x에 관한 식인데 이걸 x로 미분하세요. 이런 거고요. 당연히 이걸 x로 미분하면 뭐? fx겠지. 그치? fx가. 그래서 우선은 얘라는 걸 좀 인식하고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변형식이어도 뭐 크게 다를 게 있나 싶어. 바로 하지 말고 하나 들렸다 가도 돼. 뭐 한 줄 쓴다고 뭐 크게 뭐 시간이 더 걸리는 건 아니까. 라지 F에 위에 거 넣고 아래 거 넣고 뺄 거잖아. 맞지? 근데 이거를 X로 미분할 거잖아. 응? 그럼 어떻게 되냐? 스몰 F로 바뀌는데 속함수 있으니까 뭐야? C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도 겉미분하시고 속함수 미분하면 A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 이거 중간 과정이고. 그래서 그냥 이것만 넣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안 돼. 이것만 넣는 게 아니고 앞에 뭐야? 속미분한 게 붙어야 돼. 이해가지? 그 상황을 보고 좀 판단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미분하는 거였고요. 근데 뭐 이런 거 우리가 앞서도 뭐 워크 풀 때도 봤지만 이런 거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거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그러면 아니 이거는 바로 미분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 T가 적분 변수인데 이게 X가 왜 들어있냐는 거야. 그래서 X를 밖으로 빼서 변수 정리부터 하셔야죠. 변수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고비미분법 쓰는 것 같습니다. 그쵸? 뭐 굳이 써보자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쓰고 더하기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나? 뭐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거기 뭐 내용에 이번에 뭐 적분과의 상수인 경우, 변수가 있는 경우, 뭐 등등 섞인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그냥 문제로 풀면 되고요. 여러분 수투에서 했던 거 동일합니다. 다만 수투 문제보다는 조금 더 까칠한 거는 중간중간 변형도 해야 되고 뭐 부분 적분, 치환 적분 막 쓰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약간 문제 풀 때는 좀 더 난이도는 있다는 거.